어머나? 제목 보세요. 이범수 모의 총포 소지했다. 아니 김묘성 기자님. 이범수 이름 석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범수 그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배우 이범수 씨의 이야기고요. 이범수 씨와 지난 2010년에 결혼식을 한 뒤에 14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한 이윤진 씨가 지금 SNS를 통해서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죠. 어머. 어제도 하나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범수 씨의 모의 총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이범수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4월 한 달은 불법 무기 신고 기간입니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요. 뭐 아래 문장이야 뭐 이제 이 일반인들 상대로 혹시 불법 무기 신고하라 그거고 위에 문장 지금 시청자분들이 눈이 번쩍 뜨셨을 것 같아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이윤진 씨 지금 이범수 씨 아내 이윤진 씨의 말대로라면 이범수 씨가 모의 총포 물론 가짜 총이긴 합니다만 모의 총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보세요. 가족이 아이들 공포를 느끼겠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범수 씨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소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아이나 가족들을 위협하는 데 사용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진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모의 총포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윤진 씨 주장에 따르면. 모의 총포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실제 총기가 굉장히 유사하게 제작된 것들 일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로 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네, 뭐 요즘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제작된 것들을 불법으로 들여오기도 그럼 하는데요. 격발될 수도 있는 총도 모의 총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머. 모의 총포는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제작됐고 그걸 쓸 수도 있는 무기일 장난감 총을 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라 어머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근데 총기 같은 경우에는요. 허락을 받으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의 총포는 허가 규정 자체가 없어서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어머나. 근데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습니다. 불법으로 이렇게 총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소지할 경우에는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잦은 신고 기간 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좀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범수 씨의 아내 이윤진 씨 아직은 이혼이 완료된 건 아니니까 아내분이에요. 이윤진 씨가 그 모의 총포가 어떤 건지 지금은 이제 반납했다는 거 아니 신고했다는 거 자진 신고. 그런데 그걸 뭐 사진에 올리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 모의 총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길은 없으나 최진봉 교수님 이러면서 이윤진 씨가 뭘 하나 당부를 했다면서 이범수 씨한테. 그렇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어허. 별거 중에 있는데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각각 한 명의 아이들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윤지 씨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범수 씨는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 중인데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부의 말을 올렸습니다. 뭘까요?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서 세대주는 이범수 씨를 얘기하는 그러겠네요. 거죠. 네.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길이라는 알 듯 마음을 모를 전하는 듯한 겁니다.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아들을 잘 챙겨주기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평소에 육아나 아이에 대한 관심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미리 상정해 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애둘러 얘기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딸에게도 좋은 아빠로 남길 바란다는 말은 네. 연락을 좀 자주 해라. 아하. 본인하고는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네. 아이에 대해서는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충격인 게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이범수 씨, 이윤진 씨 부부가 평소에 예능 같은 데서 아주 인꼬 부부 그런 모습 보여줬기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 이게 지금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부부뿐만 아니라 두 아이가 함께 출연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달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본격화된 후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윤진 씨가 SNS를 통해서 수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 지난달 23일에는 합의 별거 회피, 협의 이혼 무시, 이혼 조정 불성립이 거의 10개월이 되어간다면서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로부터 딸 잘 키워 보내라는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고 폭언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며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했던 휴대전화들.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면서 이범수 씨를 향한 폭로성 멘트를 이어갔는데 아직 사실 여부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만으로 대중 연예인인 이범수 씨의 이미지는 크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세밀하게 구체적이진 않지만 앞서 SNS 내용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기괴한 이중생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범수 씨를 지칭한 거겠죠.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그러니까 은밀한이라는 것은 뭔가 부정적 의미잖아요. 취미생활도 뭔가 부정적인 거였다는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윤진 씨 주장은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에 숨겨 사용하던 휴대전화들. 일단은 뭔가 이게 좀 떳떳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다. 김묘성 기자님, 이런 폭로성 글들을 보세요. 자기만 알고 있거나 지인한테 털어놓은 게 아니라 SNS라는 공간에 올렸어요.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분노와 답답함을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폭로를 하는지 그 폭로 글을 보면 항상 말미에 은연중에 그 의도가 드러나거든요. 일단 지난달 23일에 올렸던 글의 말미를 보면 네. 이 글은 바위 덩어리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그에게 외치는 함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요. 마지막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일거리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범수 씨도 연락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혼 조정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자녀의 양육 문제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산적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답답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라고 SNS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윤진 씨가 올리는 글을 보면 최명기 원장님, 글쎄요. 통역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글들에 보면 은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애둘러 하는 표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 글을 써 내려가는 이윤지 씨 지금 본인의 속마음도 속이 아닐 텐데 왜 그럼 계속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갈까요? 이제 나는 화가 나는데 현재 상대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 많지 내가 살면서 엄청나게 괴롭고 지금도 괴로움 많지 상대방도 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한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있고요. 글을 쓰고자 하면 만약에 같은 공간 근처에 있으면은 계속 뭔가 뭐 어떤 형태로든 마주치든 뭐든 있을 텐데 통로가 이거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하. 그러나 갑자기 저렇게 많은 부분이 나오는 거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상황에 들어가서 막 같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든지 아닌지 몰라요. 딱 떨어져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 타타타타닥 이제 순서가 돼요. 네. 야 이것도 이랬었어, 이것도 이랬었어. 그래 많은 부분이 떠오르는 게 있고요. 아하.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총포를 언급한 부분은 네. 본인이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우면은 막상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옆에 있을 때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아하. 그러나 떨어져 있게 되면은 안전하게 되니까 이제 그동안 본인한테 상처를 줬던 거를 다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아하. 근데 궁금한 게요. 허주 변호사님, 이런 폭로성 글들이 지금 이게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잖아요.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윤진 씨가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주정 절차에 이범수 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상대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협의를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뭐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반응을 안 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본인은 시간도 길어지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은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이윤진 씨가 이범수 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별개의 소송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윤진 씨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서 위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받은 위자료에서 다시 위자료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좀 화가 나시겠지만 개인적인 어떤 법정 절차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 소송에서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하. 그런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런 수위가 높은 폭로성 글들을 지금 이윤진 씨는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범수 씨는 무대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진 씨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네. 이범수 씨는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의견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폭로가 나온 직후에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고요. 네. 그러자 이윤진 씨, 재차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이범수 씨가 추가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글을 게시하는 것이 기사화되는 것에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고 먼저 제기한 소송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는 양측이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우 황정음 씨 역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저격글을 올렸고 근데 그 와중에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큰 목소리를 내면은 대중의 입장에서는 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 단 하나라도 입증이 안 되거나 오히려 거짓인 게 밝혀지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후폭풍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범수 씨가요. 다음 주 수요일에 범죄도시 4가 이제 마동석 주연 그 영화 아시잖아요. 범죄도시 4가 개봉을 하는데 그 영화에 나오나 봐요. 출연하나 봐요. 이 영화의 흥행에도 혹시 이 상황, 이 사태가 영향을 미칠지 한번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